무시무시하네요. 네, 전적으로 버려야 할 습관. 최근 화제가 됐던 드라마 패러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첫 번째, 책상에 앉기만 하면 정리정돈을 하고 싶어진다.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된 게, 저도 평소에 이렇게 청소를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꼭 이렇게 공부하려고 책을 펴면 창틀에 먼지가 보이고 또 그날따라 이제 청소가 잘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뭐 깔끔해져요. 네, 이 5가지 뭐 버려야 할 습관 공감을 좀 많이 하셨나요? 제가 공감 가는 게 저는 원래 낮에 공부했었거든요. 네. 낮에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 때 유학생들 많이 같이 놀게 되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끼리 다 놀다가 벼락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벼락치기 하자. 그래서 벼락치기만 하다가 다음날 저만 성적이 안 좋게 나오고 한국 분들이 다 좋게 기가 막히게 나와요. 하던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거 진짜 그 기술이 따로 있더라고요. 기술. 네. 평소에 이제 강성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여러분은 공부를 정말 안 해요 라고 이제 강한 팩트 폭격을 하시는 걸 자주 봤습니다. 네,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교육저널을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 네. 자, 이하영 선생님은 이런 학생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 진짜 사실 조언이라기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맨날 도둑놈 심보라고 이거 다 하고 대학을 어떻게 왜 좋은 데 가려고 그러냐. 최대한 심플하게 살아라. 네. 뭐든지 심플하게. 수험생은 심플해야 된다. 다 버리고 최대한 너의 몸과 책과 펜만 가지고 살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이런 습관 잘 기억해뒀다가 정말 스스로 공부하면서 아,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되새김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성태 대표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인 줄은 몰랐는데 네. 수포는 대포 그리고 영포는 인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이걸 처음 만든 말은 아니고요. 네. 이제 공신들 사이, 학생들 사이 이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 같은 건데. 공신 사이. 네. 예.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한 거고, 영포, 영어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한 거다. 인생까지 포기한 거다. 인생까지. 아니 영어 못하면 어때요? 잘 사는데. 사람이 그걸 외국 분께서 말하니까 전혀 신뢰가 안 가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뭐 요즘은 좀 뭐 변화하고 있긴 한데 네. 수학을 못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한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수포자들이 다 거기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그리고 영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직장생활 뭐 취업할 때며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이제 늘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좀 사실은 웃지 못할 좀 아픈 이야기죠.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학생들을 위한 충격요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그렇다면 영포자 학생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사실 공신 멘토 중에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간혹 있는데 이 학생은 영어 뭐 사교육 이런 걸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토익이 만점이에요. 굉장히 잘한데 그리고 이 친구가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영어를 공부라고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좋아하나 보네요. 그렇네요.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공부를 했다는데 소설이 뭐 그게 곧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잖아요. 재밌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진짜 팁은 뭐냐면 이 친구는 영어 소설 읽다가 한 70에서 80% 정도 이해가 안 되면은 던져버려요. 그리고 쉬운 소설을 읽어요.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되게 쉬운 거. 한 80% 정도 줄거리 이해되니까 내 재미를 느낄 수 있죠. 네. 그러면서 거의 이 친구는 쉬는 시간에 영어 소설 읽는 게 자기 취미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다. 네. 뭐 이런 것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수준을 낮게 하면은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더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공부에 그런 뾰족한 지름길이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덧셈 뺄셈도 못 하는데 뭐 미적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걸 밟고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스트레스도 줄고 좀 편하게 빠르게 오히려 갈 수 있는 길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공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단어 암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정말 깜지라고 하죠. 열심히 쓰면서 반복하고 그냥 그런데 사실 이게 잘 외워지는지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냥 무작정 쓰는 거죠. 여기 계신 패널분들은 어떻게 영어 단어를 암기하셨나요? 저는 역사와 전통의 그 노트 만들어서 식사하러 가서 줄 설 때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 기출문제에서 풀어가지고 적어가지고 단어장 만들어서 넘기면서 보기. 딱 학교 그거는 급식실에서 보면 그런 친구들 약간 조금 고3 되면 다 보는데요. 다 같이 봤어요. 아니, 너도 보고 나도 보고 그랬죠. 이하영 선생님은 또 영어 공부를 직접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영어 단어 암기를 하셨나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어를 그래서 무작정 외우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문제집에다가 모르는 단어를 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문제집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추측해보고 뒤에 있는 해설지를 보면서 맞췄다, 뭐 틀렸다, 약간 이러면서 틀리면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을 계속 독해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단어를 좀 외우는 연습을 했어요.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일단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강성태 대표님은 영어 단어 절대로 외우지 마라라고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원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어, 이 어원 하나에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단어 안에 저런 스펙이라는 어떤 모양이 들어있으면은 의미 자체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마치 한자 우리가 공부할 때 뭐 부수가 들어있으면 이게 뭐 어떤 해를 뜻한다 아니면 뭐 불을 뜻한다 이런 거와 흡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펙이 들어간 단어를 몇 개 보면은 우리 또 최고의 영어 선생님인 크리스 선생님 계시니까 예. 맨 위에 거 한번 발음해 주시면 발음이요. 네. inspect. 네, 좋아요. 스펙 안에 인이 붙어 있잖아요. 인은 안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에 뭐 속속들이 안까지 들여다본다. 그래서 뭐 검색대나 가방 안까지 막 들여다본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검사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expect. 좋습니다. 네. EX가 앞에 또 붙으면 저 어원 뜻이 뭐냐면 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 우리가 exit 하면은 출구, 밖으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밖을 보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어머니나 아니면 할머니가 이제 창밖을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다는 의미가 이제 나온 거죠. 네. 기다리는 게 또 이제 기대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아는 단어 나왔어요. 네. special. 맞습니다. 네. 저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특별한으로 사전에서 이제 접하는데 특별한이 아니라 눈에 잘 띄는이라는 의미였어요. 특별한 눈에 띄죠. 그렇죠. 특별한이 눈에 잘 띄는 게 이제 곧 특별한 거니까 그래서 특별한이 됐고 하나만 알아도 이게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냥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수십 개를 외우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주요 어원 33개에서 이제 나온 영어 단어가 몇 개냐면 한 몇 개 정도 예상하세요? 서원 한 개당 한 대여섯 개 치면 200개? 200개? 300개? 예. 이게 실제 그 미네소타 대학의 한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인데 이분이 33개를 아예 고르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나온 영단어가 14,000개. 14,000개.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작정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 어원을 알고 공부를 하면 확실히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포기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죠. 황대훈 기자, 최근 들어서 또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2017 한국의 사회 지표 이거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기준입니다. 학생들의 수학 학력이 보통과 보통을 넘는 친구들, 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8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다른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들은 8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수학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요. 수학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들의 비율은 2016년에는 한 5%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9.2%, 거의 한 2배 가까이 갑자기 그렇네요.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줄어들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학생들이 갈수록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잡해하실 분이 이하영 선생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통계 자료 어떻게 보시나요? 책임을 통감하고 네, 제가 어떻게 강사직을 걸고 어떻게라도 근데 사실은 정말 이렇게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냥 수학하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나잖아요. 이미 네. 수학 딱 이래요 저한테. 선생님 전 중학교 때부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얘들아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포기하려 그러니 이런 네. 얘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하죠. 그런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특징이 앞에 있는 개념을 잘 모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수업 시간에 오늘 배운 개념은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선생님 저 인수분해를 모르는데요. 선생님 저 이거 계산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전 수학을 못 해요.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수학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들, 아이들 또래가 다 초등학생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친구들 초등학교 교과서를 제가 봤어요. 학생들이 하도 어렵다 그래서 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국어를 못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에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수학은 알 것 같은데 애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저도 진짜 고민이 많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계가 높아지면서 이거를 못 따라가다 보니 이거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휘력이 부족하고 독해를 좀 못하는데 네. 자기는 수학을 못한다고 점점 생각을 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네. 증명이 나오니까 또 나 못해 이렇게 되고 고등학교는 사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기에 수학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다 보니까 그 경험 때문에 이제 일찌감치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3월이면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 가운데 분명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1, 2학년 시절에 이미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학생들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너네가 모르는 게 네. 되게 중요한 수학적 개념이 아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뭐 하나를 선택하거나 개념서를 하나 선택을 했다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분명히 위기 상황이 올 거다. 네. 그냥 넘어가고 끝까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100%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어려운 게 나오면 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어려운 거니까 우선 끝까지 가보면 머릿속에 개통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단어는 좀 잘하는 거, 이거는 좀 못하는 거, 이건 좀 어려웠어. 그러면 다음에 다시 복습할 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 네. 집합만 해요. 집합과 명제. 집합만 해요. 명제 뒷부분에서 네. 증명이 나오거든요. 증명은 나 못하는 거야. 사실 수능에서는 증명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학생들은 증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분적분 가면은 구분구적법에서 다 포기해요. 구분구적법 시험에 안 나와요. 최근에 문제들 보면. 그래서 쭉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네. 꼭 해주고 싶고 개념 공부를 좀 늦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개념 공부부터 해라. 이렇게 네.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다면 EBS 수학 콘텐츠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EBS의 형돈이와 대준이 네. 그 EBS에 가다라는 콘텐츠로 수학 공식에 대해서 막 공부하는 걸 이하영 네. 선생님이랑 같이 네. 하신 걸 제가 봤어요. 네. 이렇게 가는 걸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전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개. 할 때 사용하는 게 뭐였어요, 지금? 이제 곱셈 공식이라는 걸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배우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는 이수분해. 네. 이게 이수분해구나. 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만났다면 나 서울대 갔다 진짜. 아쉽네요. 예. 네. 근데 우리 수학만 문제가 아니야. 다 문제지. 이런 콘텐츠가 있었다면 저도 아마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형돈이와 대준이 이외에도 또 활용할 만한 EBS 수학 콘텐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밤에 갑자기 찾아오셨거든요. 네. 가르쳐 달라고. 근데 그거를 하면서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네. 아, 이게 이거였군요. 이게 항이 이런 뜻이었군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었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랩을 좀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EBS에는 사실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아요. 강의도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도 있지만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수분해 방정식 고등학교 수능에 나오는 것만 따로 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콘텐츠들도 되게 많고요. 네. 공식을 외우기 쉽게 해보자. 정말 고민을 하면서 그럼 학생들한테 제일 익숙한 게 뭘까? 네, 연예인이잖아요. 아이돌. 네. 그래서 수학 친구, 여자 친구. 그래서 실제로 여자 친구 네. 그 멤버가 가르쳐 드립니다. 진짜요? 공식을 오늘 가서 들어봐야겠네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수능에 필요한 수학 있죠. 네. 수학 공식. 물론 깊이 있게 가르쳐 드리진 않지만 익숙하게 해드려요. 수학도 익숙해지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EBS I 말고 EBS 매스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면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공부의 신 그리고 수학의 신 두 분의 신과 함께 공부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공부법, 학습법을 익히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공부하기 너무 싫다.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정말 멘탈이 흔들리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의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 VCR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저는 이번 2019학년도 수능 만점을 받게 된 서원고등학교 졸업생 김수성이라고 합니다. 31번이 회자가 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그 전에 이미 멘탈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1번을 못 풀었거든요. 1번을 푸는데 처음으로 손이 떨리더라고요. 앞에 7문제 중에서 4문제를 못 풀었던 거죠.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이런 것도 해봤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수능이 한 달 남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자는 시간도 늘리고 공부 시간을 좀 많이 줄였어요. 2일, 3일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다 멘탈 관리예요. 1년 동안 공부를 하면 다 멘탈 관리니까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하면서 난 성적을 이렇게까지 올릴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 보고 오셨습니다.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조차도 수능 국어 31번 문제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번씩 아마 접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껴 써야 되는 문제라고 봤어요, 저는. 그 기사 써야 되니까 풀어봤는데, 이거 보는 순간, 이거 함정 문제다. 이거 풀다가는 망친다. 이거 맞아요. 한 문제를 과감히 버리고, 다 끝까지 푼 다음에 남은 시간을 전부 투자해서 풀면 풀었지. 저는 결국 못 풀었어요. 네, 저는 사실 포기한다. 네. 사실 시험에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만나다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모르는 문제를 체크하고 나중에 풀어라라고 해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수능 때 체크한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풀려고 앞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1교시 끝나고 그냥 집에 가는 친구 2교시 끝나고 집에 가는 친구 이렇게 보면서 진짜 평정심 유지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문을 외워요. 이게 뭔가 차분해지는 저만의 주문을 만들어서 외웠거든요. 그게 뭐 종교적인 걸 수도 있고 하고 아니면은 심호흡하면서 약간 명상하는 거. 단 1분이라도 잠깐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하는 게 오히려 그 1분이 버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계속 들뜬 상태에서 하면은 계속 막 실수도 남발하고 이러거든요. 네. 마음을 일단 가라앉히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하영 선생님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마주하면서 슬럼프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자주 해주시나요?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쌤도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슬럼프가 느껴진다. 느끼셨군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연예인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이
무한궤도라고 이게 지금 다 나오네요. 그분들이 이제 신촌에 있는 대학에 다니셨어요. 저도 시골 출신인데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슬럼프를 겪을 때 자기 전에 나는 꼭 신촌에 갈 거야. 그래서 그 멋진 오빠들을 만날 거야. 이런 꿈을 꿨어요. 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친구들이랑 교정을 계속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네. 반 애들한테 힘들면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와. 너 혼자 한번 생각해보고 와.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네, 왕경 들으면서. 네. 네,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학창 시절에 위기와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을까 참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저희가 들어보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제일 좀 제가 평소에 공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걸 게임으로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게임으로 풀려고 하다가 그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멘탈이 나가서 그냥 다시 또 공부하지 말자 해서 그냥 다 엎어버리고 그것도 공부 안 하다가 또 며칠 쉬다가 또 다시 공부하다가 또 게임하다가 안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제 뭐 개념을 이해하고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하시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그거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시험 볼 때나 할 때는 항상 암기를 공식하고 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고2 모의고사까지는 점수가 1, 2등급 잘 나왔는데 고3 거를 보고 있으니까 3, 4등급밖에 안 나와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수능 시험장에 가갖고 제가 긴장만 하면 배가 아프거나 그런데 뭐 그럴 때 괜찮아질 수 있는 방법이나 긴장 안 하는 방법 이런 거 듣고 싶어요. 네, 거리로 나가서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공부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푸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게임을 하다 보니까 또 공부를 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움의 말씀을 주실까요? 제가 봤을 땐 게임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 뭐 스트레스 풀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 푸는데 사실은 그냥 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지는 스트레스 아니면 뭐 불안감 네. 아니면 공부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그 대부분의 것들이 잠을 안 자서 그런 경우가 거의 다예요. 사실은 좀 눕혀가지고 재우면은 애가 달라져요. 잘 자고 잘 먹고. 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도 훨씬 더 잘 되고 암기도 잘 되고 하는 거라서 스트레스를 푼다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부족한 이 잠을 좀 보충해 주는 게. 다음 질문은요. 수학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 공식을 암기하는 것 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하영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이미 질문이 잘못됐죠. 공식을 암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공식을 암기하는 거는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공식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개념을 알고 네.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개념 공부인데 공식만 외우니까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수학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 교재 보면은요. 공식에만 별표 쳐져 있어요. 그것만 외우죠. 공식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 방법을 약간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네. 다음은 예비 고3 학생의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1, 2등급을 계속해서 맞았는데 이제 고3 문제를 미리 좀 풀어봤더니 등급이 떨어졌다. 3, 4등급밖에 안 나와서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공신들이 시험이 끝나잖아요. 네. 이렇게 뭐 시험 봤는데 뭐 틀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요. 그 시험 푼 그 문제집을 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 열흘 붙들고 있어요. 그 틀린 문제 몇 개를 가지고요. 이게 내가 왜 틀렸는지를 엄청나게 분석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틀린 문제에서 이런 실수들을 발견했고 이런 거를 이제 내가 깨우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시험에서 그런 실수를 반복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물어본 왜 이럴까에 대한 답이
그 풀어봤던 그 시험지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예비 고3의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긴장을 하면 배가 아파서 걱정이라고 시험장에서 배가 아플 경우에 괜찮아지는 방법이나 아니면 아예 긴장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줬는데요. 이하영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실까요? 이거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저희 반 학생이 이번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탐구 영역을 시험을 제대로 못 쳤더라고요. 이미 국어 시간에 멘탈이 흔들리면서 배가 아파 오다가 탐구 영역 때 그렇게 돼서 지금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사실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몰랐어요. 저는 시험에 앞서서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그래서 배가 아픈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9월 이렇게 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학생들한테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한번 동원해보자. 그래서 6월 달에는 약을 한번 먹어보고 7월 달에는 한약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쭉 하면서 이렇게 몸에 맞는 어떤 컨디션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실제로 수능장에서는 배가 좀 아프지 않았다고 사실은 그랬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놓쳤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올해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시험을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을 난이도별로 많이 쳐보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쉬운 것도 쳐보고 어려운 것도 쳐보면서 좀 내성이 있어야지만 좀 덜 아프고 긴장도 덜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자, 이렇게 학생들의 고민 상담까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입을 먼저 치러본 인생 선배의 입장에서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황배운 기자. 대입 이후에 또 뭐 EBS 입사시험까지 이제 여러 시험을 치러왔는데 이 과정에서 나만의 공부 비결이라던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자그마한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몸이 아프다고 한 친구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시험이라는 게 엄청 사실 긴장이 되는 행위고 사람이 그런 걸 하면 이제 단순히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이게 오니까 사실 이걸 겪을 수밖에 없으니 이 일은 앞으로 살면서 계속 겪게 되거든요. 생방송 제가 마이크 잡을 때도 그랬고 면접 볼 때도 그랬고 엄청난 압박감을 몸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미리 모의고사 칠 때 한번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시험장 가서는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선 박사님도 이제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박사 과정까지 마치셨는데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뭐 제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어제 사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회의에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그 탈북 학생이 한 얘기가 너무 인상 깊고 우리가 오늘 논의한 내용이랑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학생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환경도 너무 나쁘고 성적은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상은 너무 높아. 또 현실은 너무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뭐 주변에 도움 주시는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냥 내 앞에 등불 하나만 비추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법대도 가고 로스쿨 가서 지금 남북 하나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우리 수험생들 많이 힘들겠지만 등불 하나 앞에 있는 거 그냥 하나 비추는 심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공부만 매일 달리지 마시고요. 소박한 여행, 그 소확행 같은 것도 아주 좋고요. 이런 거 조금 즐기면서 공부 중간중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엔 우리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님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일단 공부를 좀 하세요. 좀 시작을 하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데 실제 우리 뇌가 일단 어떤 행위를 시작하게 되면은 작업 흥분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작하는 행동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끔 하는 뇌 상태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달리기 막 싫어 뭐 하면서 하지만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은 좀 뭐 한 바퀴 뛰다 보면 좀 더 이제 뭐 좀 달릴 힘이 좀 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공부도 일단 시작을 일단 해보는 게 이제 교육저널 너무 좋은 프로 잘 봤으니까. TV는 이제. 그리고 교육저널 2편을 다시 보기 한 100번 해서 열심히 한번 읽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수학의 신 이하영 선생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를 왜 잘하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가 가라 그래서요. 아빠가 잘하라고 해서요.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또는 저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요.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잘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지금 공부가 필요하다면 그 공부를 왜 잘해야 될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습관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오는 건데 내가 내면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멋지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사실은 그거는 나중에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공부를 거기에 맞게끔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EBS 교육저널에서는 새학기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이나 의견을 저희 EBS 교육저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학기라는 새로운 출발, 혹시 출발 전부터 포기하진 않으셨습니까? EBS 교육저널에서 소개해드린 이 방법이 새학기를 준비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EBS 교육저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